시장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항공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요금이라고 합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운임을 검색하다 보면 일반 항공사보다 많게는 두세 배 저렴한 가격에 놀라곤 하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선 당연히 이 파격적인 가격에 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가 항공사들은 이렇게 낮은 티켓 가격으로 대체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저가 항공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미 2017년 유럽에선 4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영국에서는 무려 66%에 이르렀죠. 우리에게도 친숙한 라이언에어는 2022년 루프트한자 항공보다 약 60%가 많은 1억 6천만 명의 승객을 태워 유럽의 전체 항공사들 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출만 높다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굵직한 유명 항공사들도 마진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가 항공사들이 이들보다 저렴한 항공권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선택한 것은 혹독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단촐한 탑승권은 기본이고 환불 수수료가 비싸거나 아예 티켓 환불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짐 무게로 인한 연료 사용 증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화물 규정도 상대적으로 까다롭죠. 한두 시간 비행이라 참긴 하지만 좌석의 간격도 일반 항공기에 비해 좁습니다. 기내식은 물론 물, 담요, 여타 편의기기 모두 요금을 내야 사용이 가능하죠.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여 인건비도 대폭 낮췄습니다. 탑승 확인부터 청소, 기내 서비스의 역할까지 모두 승무원이 담당하는데요. 때문에 승무원에게 많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가 줄어드니 승무원 교육 비용도 절약되겠죠. 기내식 제공을 포함한 서비스 업무가 없다고 승무원의 할 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면세품 외에도 여러 다른 상품도 판매해야 하니까요. 좌석을 단순하게 만들어 청소 시간은 줄어들었고 덕분에 바로 다음 비행이 가능해졌죠. 저가 항공사는 일반 항공사에 비해 파일럿의 대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낮은 보수로 베테랑 파일럿을 채용하기는 쉽진 않겠죠. 상대적으로 많은 노선을 커버하다 보니 파일럿의 숙련도나 피로도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공항 이용료는 운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공항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사실상 모두 항공사들이 내고 있죠. 대형 공항의 경우 이용료도 엄청나지만 기존의 항공사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어 신규 업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노선 취향을 준비하던 저가 항공사들은 이들 공항 대신 사용되지 않는 작은 공항들의 눈을 돌렸습니다. 다른 메이저 공항과 달리 소규모 공항들은 항공사의 교섭 영향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죠. 거기에 항공사 유치로 수익을 기대하는 지역사회들이 재정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공항을 연결하기 위해 새로운 버스 노선도 만들어지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소규모 공항 특유의 빠른 수속 절차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공항마저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대형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골든타임을 피해 활주로를 사용함에 따라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 등 이용자들에겐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가 항공을 이용하시는 경우 공항의 탑승구가 왠지 멀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탑승구가 가까우면 공항 이용료도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탑승구 혹은 다른 터미널에서 타거나 아예 버스를 타고 활주로까지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절감 외에도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가 항공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항공기의 가격 및 정비, 관리에 관한 모든 비용을 일컬어 항공기 소유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체 항공사 경영 비용의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비행기 구입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까요? 반대로 저가 항공사들은 비행기 구매가 매우 많습니다. 대량 구매로 받는 할인 이득도 있지만 최신 항공기들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항공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구형기체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신 엔진의 연료 효율이 다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게 됨에 따라 이 트렌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반 항공사의 평균 비행기 보유 기간은 저가 항공사들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이 더 신형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단일 기종의 비행기만 취급함으로써 정비사의 수와 부품 관리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한 가지 기종 운영은 파일럿과 승무원들을 다른 비행편으로 교체하기에도 편리한 이점이 있죠. 저가 항공사들의 비행기들은 공항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구입하기 때문에 가동률은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항공기들이 공항에 있는 동안은 계속 비용이 나갈 일밖에 없는데요. 공항 인력을 사용하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고 지상 업무가 줄어들면 좀 더 빠르게 다음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경유도 잘 하지 않습니다. 혹 경유를 하여 같은 항공사의 비행기로 연결하더라도 수화물 이동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죠.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비행일수록 가동률이 더 높은데요. 장거리 비행 후엔 비행기도 파일럿도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에 유독 단거리 노선이 많고 이에 따라 비행 횟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작은 비행기들을 사용합니다. 성공적인 저가 항공사들의 전략적인 차별화도 눈에 띕니다. 항공권 가격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대부분 관광객인 경우가 많은 점에 착안하여 일반 항공사들이 커버하지 않은 지역까지 빽빽하게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노선의 선택권은 매력적인 부분이죠. 많은 노선이 생기다 보니 인기 없는 두 지역을 잇는 구간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격이 여행 목적지를 바꿔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목적지보다 예산에 맞게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덕분에 예상을 깨고 티켓이 팔려나가고 뜻하지 않은 관광지가 탄생하기도 하죠. 이제 유럽 여행 중에 이들 항공사 이용을 고려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럼 항공사 이용이 잦은 미국의 경우엔 어떨까요? 미국은 유럽 시장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2019년 기준 미국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평균 티켓 가격은 유럽 라이언에어의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 항공사의 운임에 비해 10에서 20% 할인이 고작이었죠. 사실 세계 최초의 저가 항공은 1949년 미국의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70년대에 미국에서 본격적인 저가 항공 산업이 시작되었지만 이 분야에서는 유럽이 먼저 성공을 거둡니다. 1985년 출범한 라이언에어가 분수령이었죠. 유럽의 모든 항공사들은 EU 국가 내 운항의 자유가 있었던 반면 미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78년까지 미국에는 항공사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공사들은 노선과 운임 결정의 자유가 없었고 규제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가 항공 시장의 발전은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었죠. 지리적으로 보아도 유럽의 인구는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고 밀도는 5배가 높아 단거리 비행에 특화된 저가 항공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럽은 각 지역과 나라를 잇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철도나 국경을 넘나드는 버스 노선들만으로도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죠. 그러니 저가 항공사의 경쟁 상대는 일반 항공사가 아닌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었습니다. 그들보다 가격과 편리함의 우위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결정적으로 유럽처럼 사용되지 않는 버려진 공항이 많지 않은 미국의 항공사들은 비싼 공항 이용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회사들은 구조적으로 비용을 낮추기 어려운 조건에서 경쟁해야 했죠. 또한 유럽인들에 비해 미국인들은 좀 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항공사의 특별한 서비스도 그다지 할인 가격 체감도 없는 저가 항공사를 굳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이유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저가 항공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는 외면할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었죠.
2021년엔 미국의 항공사 이용자의 약 15%가 저가 항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다른 지역의 성장세는 훨씬 더 가파릅니다. 2018년엔 전 세계 탑승객의 3분의 1인 16억 명이 저가 항공을 이용했고 신규 업체들도 계속해서 속속 생겨나고 있죠. 아직은 전체 항공사들의 실적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여행 산업이 정상화되고 이용자 숫자가 회복된다면 저가 항공 산업이 얼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